자, 동서양의 자연관, 이제 교재에 있으니까 그냥,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때 여기 서양은 대충 그냥 근대 정도로 치고 비교해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한번 내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서양의 자연관은 자연정복의 자연관으로서 인간 중심이다. 그래서 인간과 자연 중에 인간을 우위로 여겼다. 그래서 이분법적 자연관이란 표현으로 나눠서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 식물, 무생물로 나누고, 그래서 이분법적 자연관. 그리고 여기서 또 환원주의가 나오는데, 이 환원주의를 좀 어렵게 가지 말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환원, 다시 환원, 돌려서 생각한 것이 무슨 주의다? 환원주의다. 즉, 이거 좀 미안하다. 동물을 우리는 뭐로 생각한다? 단백질로 생각하면 안 돼. 근데 사실 우리 식탁에 들어온 어떤 그 고기들을 우리는 뭐로 생각하는 거니? 동물로 생각하거나 생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좀 세게 썼습니다. 자, 식물은 비타민, 그 다음에 뭐 물 같은 거는 H2O 이렇게 이해하기, 인간이 너무 단순화시켜서 돌려서 생각하는 걸 환원주의라고 말하는구나. 뭐 기계론은 아까 데카르트의 동물 기계론, 자연 기계론. 자, 그러면 이렇게 바라볼 때 보통입니다. 나중에 좀 깊이 들어가면 좀 틀려질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간이 도덕의 주체고 대상이고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목적이며 인간만이 뭐를 가지고 있다? 내재적 가치. 얘네들은 없다. 그리고 얘네들은 온리죠. 온리 수단적 가치. 근데 무슨 가치만 가지고 있다? 도구적 가치. 무슨 가치? 도구적 가치. 자,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데카르트는 조금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랑 뒤에 보면 이제 베이컨이 있거든요. 베이컨 먼저 해야지 참. 베이컨하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는 좀 자세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증. 겹쳤어요. 자, 베이컨. 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영국 사람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경험론자입니다. 그리고 사유의 방식은 귀납법, 우상론 얘기했고요. 행위론을 강조했습니다. 유명한 말 좀 알도록 하십시다. 뭐는 심이다? 아는 것은 심이다. 뭐는 심이다? 아는 것은 심이다. knowledge is power. 그런데 이때 아는 방법은 경험론의 차원에서 뭐를 통해서 알아낸다? 관찰과 뭐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낸다. 그리고 이때 이 힘은 무슨 심이다? 자, 연, 정, 복의 심이다. 일단 그렇게 분석해 주십시다. 자, 베이컨, 그럼 뭐는 심이다? 아는 것은 심이다. 이때 아는 것은 뭐니? 관찰과 실험. 이때 이 힘은 자연 정복의 심. 그래서 이 베이컨을 일종의 과학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뭐로? 과학자. 왜? 과학이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과학 지상주의를 얘기하면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상사회를 얘기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은 뉴 아틀란티스입니다. 뭐라고요? 뉴 아틀란티스. 여긴 선생님 책에는 있으니까 그냥 같이 가보자. 테크노피아인데 테크노피아는 건 이제 기술 이상사회지. 무슨 이상사회? 테크피아. 기술 이상사회. 테크피아.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뉴 아틀란티스입니다. 그 책 표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봤는데 이런 거 뭐 사람이 드론인가? 어쨌든 이런 것들도 이제 과학적인 모습이고 이분들이 만안경 쓰고 계시거든. 이분들이 다 과학자 만안경 쓰고 이렇게 보니까 이 당시 베이컨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어떤 이상사회 뭐 그쯤 그런 어떤 이상사회 그림을 이렇게 그렸고 여기 그림이 살짝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물이 있어요. 근데 인공 우물이에요. 인공 분수. 그래서 요 파이프가 살짝 있는데 과학기술에 의해서 그냥 인공적으로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도 좀 넣었다.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정복지향이고요. 과학적 지식의 유용성, 그다음에 자연 지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 한 유명한 말 보도록 할게요. 방황하는 자연을 사냥해서 뭐로 만들어라? 노예로 만들어라. 그녀는 구속되어야 되고 과학의 목적은 고문을 해서라도 자연의 비밀을 밝혀야 된다. 좀 세게 나갔죠. 세게 나간 인간 중심주의자로 봐주시면 되십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요 닭 실험이라는 거 그만큼 이분은 관찰과 실험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닭이 그냥 좀 틀리더라도 어떻든 이 냉동됐을 때 얼마간 보관될 것인가 라는 걸 좀 연구했었어요. 그래서 닭의 냉동됐을 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보관 기간을 좀 연구하다가 겨울에 밖을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그 당시엔 냉장고가 없었을 테니까 눈 속에다 닭을 집어넣고 그런 실험을 해봤겠지. 어쨌든 그래서 닭의 눈 속이나 어쨌든 냉동됐을 때 유효 기간을 알아냈어요. 뭐를 통해서요?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그리고 감기 걸려서 돌아가셨답니다. 뭐 걸려서 돌아갔다고? 감기. 어쨌든 과학자. 그래서 과학지상주의. 자, 데카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는 일단 합리론, 이성 강조했고요. 인식론적 차원에서 접근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사유의 방식으로 뭐를 얘기했다고요? 연역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역법. 자, 이 말은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그냥 알고 갑시다. 뭐라고요? 나는 뭐한다?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뭐한다? 존재한다. 이 사람이 찾아낸 절대 진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사유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유의 제1원칙이라고 말을 한다. 자, 요 문장에서 좀 분석하기 위해서 요 문장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치고 요 문장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내자 이 뜻입니다. 나는이라는 것은 일단 개인이에요. 하지만 나는 인간입니다. 즉 나는 인식의 주체입니다. 자, 인간은 뭐다? 인식의 주체예요. 그런 인식의 객체가 있겠지. 그걸 얘는 뭐로 바라봤다? 자연으로 바라봤습니다. 뭘로 바라봤다고요? 자연. 그래서 인식의 주체와 객체를 나누고요. 인식의 주체인 인간은 자연을 뭐 해도 된다? 정복하여도 된다. 자,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나누어서 보는 이분법적 자연관, 그 다음에 이원론적 자연관을 제시하였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이 사람은, 데카르트는 인간을 나누길 좋아했죠. 인간과 자연을 나누는 이분법적, 이원론적 자연관이었고요. 또 인간을 나눴어요. 인간이란 존재를 뭐로? 뭘로 나눴다? 이원론으로 나눴습니다. 즉, 마음과 육체는 다르다고 바라본 것이야. 자, 이원론 얘기했고, 일단 외웁시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만 뭐를 가지고 있는 거니?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에게만 인식의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고통을 느끼지 없고 영혼이 없다. 그래서 뭐와 같다? 기계. 동물도 뭐와 같다? 기계. 그래서 동물 기계론. 근데 무슨 기계론? 자연 기계론을 이야기하였구나. 데카르트는 인간의 정신은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지만 자연은 의식이 없는 단순한 물질, 즉 하나의 뭐에 불과하다? 기계만 밑줄 자. 그래서 무슨 기계론? 자연 기계론. 자, 동물도 마찬가지죠. 데카르트의 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에 불과하며 그 자연은 자연 법칙에 따른 물체 기계적 운동으로 환원된다고 봤다. 그래서 동물 기계론. 이쪽은 자연 기계론. 이쪽은 무슨 기계론? 동물 기계론. 심신이원론도 읽어볼게요. 신체는 본질적으로 언제나 분할할 수 있지만 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분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체와 정신에는 큰 차이가 있다. 자, 요 봐봐. 이 인간의 몸은 찹이 돼요.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팔을 자르면 팔이 절로 나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탁 자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다르다. 그래서 무슨 론? 심신이원론. 그 다음에 요걸 보자. 그렇기 때문에 이 데카르트는 이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어요. 동물은 뭐를 느끼지 못한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질문했겠죠. 그럼 거위가 죽어가면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지르는 비명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말할 때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물이 죽어가면서 고통을 느끼는, 죽어가면서 지르는 그 목소리는, 왁 하는 그 목소리는 연기하는 거래. 실제로 고통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고 기계적으로 죽어갈 때 그렇게 소리를 내게 연기된 것이고 느끼지 못하는 고통을 죽어가면서 저렇게 리얼하게 연기하는 저 오리에 나는 감탄한다고 말했어요. 이거 약간 이 사람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원래 좀
똑똑한 사람의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어가면서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정말 죽는 인간보다 더 고통스러운 어떤 비명을 내는 저 오리의 연기에 데카르트는 뭐 했다고요? 감탄한다. 그래서 동물 기계론. 자, 오리가 죽어가면서 낸 그 고통의 비명 소리는 단순한 기계적 소리일 뿐이다. 심신이원론 여기 있는 건 그냥 읽도록 하십시오. 요거 읽고 여러분이 알아서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OX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로 갈게요.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사유. 자, 밑줄 한번 거주셔야겠지. 이는 자연을 이온과 정복의 대상 좋고요. 이온원적 근거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Yes. 자연을 주체적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식의 뭐니? 대상. Yes.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동물을 가치 있는 존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Yes. 자연은 그저 인간과 분리된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 Yes. 동물과 식물에 내저 인정하지 않았다. Yes. 나는 생각한다. 소위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주장을 통해 인식의 주체 이건 누구니? 인간. 인식의 대상 이 대상에다가 뭐니? 자연. 뭐 동물도 써도 되죠? 자연이나 동물을 구분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을 둘로 분리시켰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연의 인간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물질로 환원될 수 없는 존엄한 것이라고 본다. 자연이 인간의 정신과 마찬가지로 물질로 환원할 수는 없는 존엄한 것이라고 본다. 이런 거 읽을 때 한번 이렇게 볼까? 자연이 뭐니? 주어지. 수로가 뭐니? 수로를 뭐라고 이렇게 말하나? 중간 거 빼보자. 자연이 뭐하다고요? 존엄하다고요. 중간 거 읽을 필요도 없죠. X죠. 자연은 뭐니? 데카르트 입장에서 수, 단. 한번 그림 넣어봤습니다. 그럼 이 자연적, 정봉적 시각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인간의 역사적 사례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입니다. 이스터 섬이랑 이 석상은 아시죠? 여기 가면 풀밖에 없어요. 풀만 요런 잡풀밖에 없는데 사실은 여기가 엄청난 숲이었대요. 엄청난 숲이었는데 이 모아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 한 2,000명 정도까지 살 수 있는 어떤 규모가 섬의 규모였는데 뭐 나무도 잘라서 물고기도 잡고 대충 그렇게 살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활동에 빠졌느냐? 모아이 석상을 만드는 종교 활동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석상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나무를 잘라낸 겁니다. 나무를 석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도르래 같은 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숲을 계속 개간했고 나무를 계속 잘랐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번성하다가 갑자기 이제 나무가 없어진 거야.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배도 못 만들지. 그때 멸종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때 여기 보면은 식인, 급격해서 식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들이 이제 거의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을 때쯤에 이제 그 서양의 탐험가들이 이들의 삶을 봤는데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있대요. 왜냐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즉, 이 숲을 마구마구 개간하면서 이런 석상을 만들다가 스스로 자신이 살 터전인 자연을 훼손시키고 더 이상 회복도 불가능한 게 만들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극한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라졌어요. 그들은 멸종했습니다. 즉 자연 정복적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역사적 사례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입니다.